제가 이 차를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반따 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차량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공터로 왔는데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차량 리뷰도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처음 리뷰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에서 나온 K5 DL3 1.6 터보 차량이고요.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자차입니다. 외형부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K5의 앞부분인데요. 앞부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디자인 때문이에요. 저는 첫 차다 보니까 다른 기능 막 이런 거를 잘 몰랐던 때에 구매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 가격대에 차들을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뭐 중고차랑 뭐 신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격 사이에 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K5라는 차량 사진을 처음 보게 됐거든요. 제가 블랙팬서 팬이거든요. 그 블랙팬서를 너무 닮은 차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꽂혀버린 거죠. 제가 반했던 포인트 몇 가지를 찝어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가장 반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제가 원래 좀 눈이 째진 걸 좋아해요.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인상을 좋아하는데 너무 날카롭게 예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반했고,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본네트 보시면은 이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눌려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다른 차량은 좀 여기가 둥그렇게 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스포츠카 느낌으로 좀 이렇게 깎여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디자인이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눌려있는, 앞부분이 좁은 그런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라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빠져있는 게 제가 이 차를 고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휠 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차량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타이어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휠을 조금 많이 보긴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6 터보에만 들어가는 디자인 휠이래요. 1.6 터보를 구매하셔야지만 요 휠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승차감이 왜 이렇게 안 좋지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승차감이 좋지 않대요.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승차감이 조금 부드럽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좀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타이어가 좁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높이가 낮은 게.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휠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저는 이거를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샀는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이유는 일단은 뭐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창문에 안 붙어 있고 이쪽 문 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래요. 보통은 기본 세단들은 이 창문 요 앞쪽에 붙어 있거든요. 저희 엄마 차도 K7인데 요게 붙어 있거든요. 저는 K7을 몇 번 타본 적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사각지대라는 그거를 처음에 인식을 잘 못했어요. 초보운전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았는데 요 차를 타면서 이 부분이 진짜 안 보였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직접 운전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 덕분에 좀 되게 잘 보여요. 요 옆쪽 각도라든지 뭐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좋은 디자인이다. 처음에는 이게 보자마자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보통 여기 안 붙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차만 해도 다 여기 안 붙어 있어서 얘는 왜 이게 여기 붙어 있어 좀 이상한데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건 정말 타보면은 100% 만족하실 디자인이에요. 자,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창문 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이 반짝반짝하는 예쁜 하이그로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처음에 살 때 몰랐는데 제가 원래 썬루프를 넣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더 확고해진 계기가 요거 때문입니다. 썬루프를 넣지 않으면 요거랑 동일하게 이쪽이 플라스틱으로 나온대요. 갑자기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썬루프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확고해졌고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요 밑에 쪽에도 보시면 이것도 하이그로시거든요. 요것도 플라스틱으로 나온대요. 말도 안 되죠? 이상하잖아. 통일감 없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원래도 넣으려고 했지만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썬루프를 추가를 하게 됐고 이것도 예쁘게 하이그로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라인, 이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세단에서는 이런 라인으로 빠진 거는 아우디 A7이랑 스팅어가 이렇게 나왔대요. 더 많은 차종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차잘알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우디 A7과 스팅어 라인 그쪽 정도? 이렇게 라인으로 빠진 게 굉장히 날카롭고 뭔가 좀 스피드할 것 같지 않나요? 스포츠카처럼 생겼어요. 뭐 저는 서민이니까 스포츠카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라도 내는 거지 뭐. 이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 라인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면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후면 쪽에는 제일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다,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요 라인. 저는 이게 밤에 불빛 나는 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거든요. 아반떼, 소나타, 뭐 K7, 그리고 그랜저 이런 라인이 다 지금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세련되고 보통은 이렇게 좀 눈알이 뒤에도 달렸잖아요. 이렇게 띵그랗게. 띵그랗게 달린 것 중에 예외는 있어요. 벤츠가 이쁘긴 하더라고. 근데 벤츠 빼고는 좀 이렇게 그냥 띵그랗게 평범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세련되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제가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불빛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스타일 옵션을 안 나오면 이게 불빛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밤에 어떻냐? 여기만 들어와요. 엄청 안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게 여기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진짜 별로예요. 여러분 스타일 옵션 꼭 넣으세요. 저는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없으면 솔직히 이렇게 라인 일자로 된 거 이거 디자인 다 필요 없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빨간색만 있는 게. 이거를 옵션을 따로 넣지 않으실 거면 차체적으로도 제일 높은 옵션을 사셔야 돼요. 제가 샀던 거는 제일 높은 옵션에 바로 아래 단계를 사고 옵션은 여러 가지를 추가를 했거든요. 요거는 스타일 옵션 꼭 넣으시길, 아니면 가장 높은 등급을 사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이그로시거든요? 유리가 아니에요. 전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다 큰 유리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창문이 아니라 얘는 하이그로시고, 그러다 보니까 얘랑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썬팅할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 얘를 까만색으로 하면 일체감이 있어서 좋지만 얘를 반사 썬팅을 해버리면은 그 느낌 아시죠? 약간 반사 썬팅 특유의 초록 색깔빛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생겨가지고 일체감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반사 썬팅을 했을 때는 낮에 햇빛이 비치거나 할 때 밖에서 안에를 절대 볼 수가 없다는 점.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교를 해봤는데 사진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냥 까만색으로 했습니다. 이쁜 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잘 고민을 해보셔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이 까만 썬팅을 했을 때 장점은 이쁘다, 단점은 밖에서 제 얼굴이 다 보인다. 요거 참고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진짜 제가 엄청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사고 나서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했거든요. 외부 디자인 말할 것도 없고, 뭐 실내 디자인, 뭐 주행하는 거, 안전한 거 이런 거 다 너무 만족했는데 정말 딱 한 가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데, K5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고 진짜 잡을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차들은 다 손잡이가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쯤에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뭘 잡고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을 들었다던가 양손에 짐을 들고서는 여기를 이렇게 잡고 내려야 되는데 이거 찾느라고 막 힘들어. 그리고 만약에 세차를 좀 덜 해가지고 여기 먼지가 많이 묻었다? 제 차인데 만지기가 싫잖아요. 방금 열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완전히 덜컹하고 열려버리거든요. 조만간 이거 빠질 것 같아.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뭐 여기 안에 수납 공간 넓고 막 밑에 뭐 공간 더 있고 한 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손잡이가 없다는 거. 이거를 처음엔 이걸 잡고 내렸는데 너무 불편해요. 요거가 최대 단점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내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몰랐거든요. 이거 가짜래요. 이게 스포츠카들 보면 이렇게 배기구가 있잖아요. 전 이게 여기 있길래 와, 디자인 개쩐다. 무슨 배기구가 이렇게 이뻐. 1.6 터보는 다른가? 막 이랬거든요. 아니었어. 페이크야. 여기 밑에 한번 보실래요? 띠용. 요 밑에 있고 얘는 페이크였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자, 여러분 이제 주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아, 뭔가 괜히 더 긴장된다. 리안님, 네. 혹시 차를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저는 3월부터 요 차 운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4, 5, 6, 7, 8, 9, 10 7개월 됐습니다. 반년 조금 넘었네요. 궁금하신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반년 동안 타면서 차 어땠는지 물어보시려고 그러시죠. 예비 구매자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차량을 탔을 때 저희 엄마 차를 탔을 땐 K7이 좀 운전석이 되게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걸 그렇게 느꼈냐면 나 여기로 가기 싫은데? 죄송해요. 초보 운전이라.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운전석에서 엑셀이랑 브레이크까지 밟는 거리? 요 닿는 요거? 여기 닿는 거리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를 굉장히 앞으로 당겨놨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도 좀 많이 당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K7 탈 때 더 많이 당겨서 탔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K7 탈 때는 그게 굉장히 넓어가지고 요 거리가 되게 넓고, 물론 키 크신 분들이라든지 성인 남성분들은 굉장히 잘 맞는 사이즈지만 저같이 좀 키 작은 여성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너무 넓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딱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이 차는 키 크신 남성분이 타도 무난하게 타시거든요. 근데 키 작은 저한테도 요 거리 조절이 굉장히 알맞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요 차를 고르기 전에 다른 차를 하나 보러 간 게 있었는데 르노 삼성 거였는데 SM6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SM6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페달과의 거리.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바짝 당겨놓은 것도 뭐 비슷하게 당겨놓긴 했지만 여기 왼쪽 발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지대라고 하나요? 지지대 있는 쪽에 거리가 그 SM6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SM6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됐어요. 이 차랑 디자인이랑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운전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룩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제 가슴이 시키는 차를 탔습니다. 그만큼 요거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요거 안 닿으면 위험하잖아요. 일단은 위험하고 풀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게 안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무섭고 걱정이 됐었는데 요거는 충분해요. 키 작은 여성이 타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키 큰 남성은 뒤로 미셔가지고 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주행 성능은 혹시? 아직 말 안 끝났어. 네. 아직 할 말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핸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핸들이 이게 여기가 잘려 있어요. 이게 스포츠카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려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여기 닿는 것도 없고, 제가 핸들을 굉장히 밑으로 내리거든요. 엄청 내려놨어요 지금도.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여기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키 작은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요. 요 잘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핸들링 할 때도 좋고 뭔가 이렇게 손을 얹어놨을 때도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핸들이 그리고 작아요. 이거를 사서 탈 때는 몰랐는데 K7을 탔을 때 핸들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정도로 K5가 핸들이 굉장히 작고 이렇게 좀 잡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루기가 더 쉬워진 느낌?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주행 성능? 주행 성능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2.0을 안 타보긴 했지만 2.0이랑 1.6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1.6은 도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빠르고, 고가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초반 주행이라든지 그런 초입 주행? 맞나? 토크가 초반에 몰려있죠. 초반에 유리한 게 터보? 그냥 그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았어. 그 초반에 운전하기 좋은 시내 주행할 때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근데 고속도로로 나가서 장기간 운전을 했을 때 그때는 2.0이 훨씬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6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빨리 달릴 일이 없잖아요. 제가 정속 주행하거나 아니면 뭐 추월할 때 살짝 조금 빠르게 가는 정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주행할 때 느려, 잘 안 나가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충분히 빵빵 잘 나가요. 근데 약간 그게 느껴지긴 해. 이렇게 밟았을 때 풀 악셀을, 제가 밟는 풀 악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기준 풀 악셀을 밟았을 때 했다가 빵 하고
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뭐 모가지가 이렇게 젖혀질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 기를 모으는 게 느껴지긴 해요. 물론 뭐 다른 차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탔을 때는 그런 게 조금 있다. 그냥 주행하기에 무난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나갑니다. 근데 단점을 꼽자면 좀 너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지 않은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엄마께 K7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그거를 탔을 때는 진짜 엄청 조용하고 엄청 부드러웠거든요? 운전도 운전이고 옆에 탔을 때도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승차감이 진짜 좋았는데 그런 승차감들이 오히려 장거리 운전할 때는 좀 피곤함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혹시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부앙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이게 2.0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1.6 터보라서 그런지 좀 그런 소음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를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워낙 조용한 차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가 좀 시끄러운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막 조용하게 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엑셀을 안 밟을 때는 나름 조용해요. 왜냐면 그저께 세차를 했거든요. 근데 세차를 하면서 걸레로 이제 물기 싹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때 잠깐 이렇게 위치를 바꿔대고 시동을 안 끈 거예요. 근데 끊을 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시동을 안 껐다는 걸. 그만큼 굉장히 서 있을 땐 조용하다. 물론 서 있을 땐 거진 다 조용하겠지만 저는 놀랐을 정도로 되게 서 있을 땐 조용했고 근데 주행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 엔진 울리는 소리가 좀 나긴 해요. 물론 이런 엔진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옵션이 있대요. 이거를 밟았을 때 사운드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두고 가면은 옵션을 추가했을 때 그런 웽 하는 그 엔진 돌아가는 소리? 그게 더 극대화돼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밖에서는 안 들린대요. 내부에서 그 사운드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정말 크게 틀어놓지 않는 이상은 내부적으로만 좀 크게 큰 소리를 본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큰 소리를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옵션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확인할 길도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안 하거든요. 스피커를 옵션을 넣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들어간답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나요? 스피커 옵션을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간대요. 저는 뭐 무슨 엔진음 옵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 면에서는 1.6 터보가 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기분을 내고 싶다면 1.6 터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승차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걸 얘기하려고 승차감을 말씀드렸거든요. 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덜컹거려요. 진짜 이게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완전 5km, 10km로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덜컹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너무 승차감이 그 바퀴 때문인가 봐요. 진짜 좀 그래요. 그게 조금 불편하고 방지턱 많은데 넘어가잖아요. 시골길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운전하면서도 멀미가 막 그러거든요. 승차감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뭐 있을까? 여기 내비게이션 있는 쪽에 저는 이게 진짜 불편했거든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초기화되면서 다시 두 개로 나뉘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물론 이거는 뭐 이 시스템의 문제겠지만 그냥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기까지 풀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왜 이걸 굳이 나눠놨는지 이해도 안 되고 여기서 뭐 이거 지도를 왜 두 개 보여주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뭐야? 응? 억울하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정 내비는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카플레이를 사용했을 때만 나눠집니다. 네네네, 맞아요. 카플레이를 사용했을 때 카플레이를 사용했을 때 얘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카플레이에서 설정하는 법도 모르겠어요. 이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정말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세팅하기 힘들고 그냥 순정 내비를 써야겠네요. 네, 아무튼 민망해. 순정 내비는 해결이 됐다. 갑자기 해결을 다 해버렸다. 그러고 이제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차에 보면은 요거 아니고 다 스틱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박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디자인이 막 완전 고급 세단에만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되게 이거 너무 멋있다 막 이랬는데 처음에 쓸 때는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적응되니까 너무 편해요. 썬루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썬루프
맞아. 썬루프를 까먹을 뻔했네. 이거 제일 속상해요. 좀 솔직히 많이 실망했어. 뒤에 트렁크 다음으로 좀 실망한 거거든요. 여기 썬루프 보시면은 지금 이 개방감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잖아요. 이제 한번 열어드릴게요. 어디까지 열리는지 정말 제가 이걸 처음 열어보고 기가 차고 코가 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덮개는 지금 저 뒤에까지 가 있고서는 지금 열리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 근데 이게 뭐 안전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건지 저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 여러분 제발 옆자리 전동 시트 꼭 넣으세요. 전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제 저만 탈 생각을 하고 전동 시트를 안 넣었는데 옆에 사람을 태우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 뭔가 옛날 차 같은 느낌. 지금 수동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옵션 안 넣은 것 중에 이거를 가장 후회해요. 실내 리뷰는 이 정도로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주행 리뷰는 솔직히 제가 막 엄청 전문가도 아니고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거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특집으로 한다던가 주행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첫 차량 리뷰를 해봤는데 아직 제가 초보 운전이고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은 정보를 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가고 더 나은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에 대한 피드백이나 보고 싶으신 리뷰, 보고 싶으신 차량 이런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